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승자는 형세를 따르고 패자는 감정에 휘둘린다라는 삼국지의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하루일 것만 같은데요.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다시금 또 강타하면서 코스피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6%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율 역시도 1,510원을 돌파하면서 참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단 79개, 하락 종목은 800개를 훌쩍 넘기고 있는 시장.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라는 호칭이 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넘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 공포 쪽으로 더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저희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강태공 파트너님 모시고 50분 동안 함께 달려볼 겁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고민 참 많으신 채로 이 텔레비전 앞에 앉으시고 또 휴대전화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월요일부터 굉장히 사실 뭐 기분도 나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을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시장, 내가 평소에 지금 살까 말까 했던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도 지금이 고점 같은데, SK하이닉스 지금 고점 같은데, 뭐 에코프로 2차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싸게 매수 기회를 준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물론 이란 전쟁의 확전은 너무나도 큰 리스크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48시간 이내에 어서 풀어라, 봉쇄를 풀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야기했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봉쇄를 풀었다. 이 미국이라든지 적대국에 한해서 우리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승 탄력이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이제 현재 유가의 흐름을 좀 보고 간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까지 조정을 주는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이전에 고점대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전에 고점대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현재 그 대략적인 선물에 대한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선물 예상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오늘 이제 미증시 장을 시작했을 때 대략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빠져봐야 마이너스 1%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뭐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너무 좀 확대 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라고 하죠. 그 전에는 이제 2,000km입니다. 2,000km로서 이제 제한하던 사거리를 이제 4,000km로서 이제 풀어버리면서 이제 서유럽 국가들까지도 이제 범위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확전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상 그럼에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차트예요. 이 차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안할 건 없다라는 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 악재로서 무너졌던 구간대 이상까지 밀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주식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 초보자분들도 이거는 명심하세요. 우리가 공포를 가질 때는 언제냐? 공포. 이게 주가도 그렇고요. 증시도 그렇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제일 중요해요. 이 60일 이동평균선대를 깼을 때가 제일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정을 이전부터 주지만 이 노란 선 계속해서 조정을 주든 말든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5,000P를 깬다고 하면 그때부터 리스크지 요 5,000P까지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너는 밀어라.
우리는 매수하겠다. 즐겁게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늘 말했지만 이 다른 나라 전쟁이 사실 이 부가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이 또 우리나라 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따라오는 게 악재지 그거 말고도 사실 큰 악재는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히나 결국에 뭐예요? 자, 주식의 가장 근본적인 이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매매 방법 중에 하나. 자, 뉴스가 나와요. 호재가 나옵니다. 주가 급등해요. 그 다음에 호재가 끝나면 무너지죠. 반대로 악재가 나와요. 그럼 주가가 급락해요. 다시 악재가 해소가 돼요.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주가예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식은 뭐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라는 악재를 가지고서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란 전쟁이라는 이 악재가 끝났을 때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될 자리냐? 를 좀 말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과거에 사실 이게 지금 뭐 이란과 뭐 이런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코스피는 큰 영향, 코스닥으로 좀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코스피도 좀 급락을 했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급락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뭐 북한 당시에 서로 불바다 만드네 마네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싸웠던 시절입니다. 매일같이 싸우면서 증시를 무너뜨리더니 이 당시에 진짜 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서로 진짜 불바다 만들 거다 하면 쏘면서 진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확전 나는 거 아니야? 해서 증시가 무너졌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북한은 나의 좋은 친구다. 친구다 하니까 갑자기 증시가 슝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현재 이란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아야 될 게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사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의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수급이 지금 보는 그대로 그 개인만 철저하게 사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장 가면서도 계속해서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거세지고 더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죠. 이게 수급이 좋진 않지만 이런 수급 속에서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라든지 기업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하느냐? 시장은 무너지겠지만 올라갈 만한 기업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올라갈 기업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정 주는 이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잘 해놓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다? 이거 그냥 지금은 명품 바겐세일 기간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서 시장을 보는 것보다 우리 강태공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N밴드에서 강태공 파트너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밴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강태공 파트너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태공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밴드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 투자 포인트까지도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 많이 또 시청자분들 만나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구강 관리 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구강 청결제 역시도 받아가시죠.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과 전화 통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HPSP요. HPSP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6,500원에 10%입니다. 46,500원에 10%요. 네. 네,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시네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되실까요? 전망이 어떤가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지 네.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HPSP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되 이게 아마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청자님께서는 이미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싼 가격에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HPSP라는 이 기업 자체를 좀 뭐 어떤 다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들어가신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소부장 반도체가 괜찮다고 그래서 매수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고 하면요.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보통은 2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은 보통은 정말로 적게는 5배는 올라가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 HPSP 같은 경우 전공정 장비를 통한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런 반사익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추세고, 과거에 사실 이 HPSP라는 기업 자체도 사실 이 최대 주주가 이 블록딜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번 무너졌던 적은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블록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자리에서 왜 블록딜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다른 건 뭐 볼 거 없어요. HPSP 같은 경우 일단은 얘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이란 게 뭐냐? 이 HPSP가 최근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최대 모멘텀은 딱 하나예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가 이제 모멘텀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받쳐줘야 되느냐?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적어도 1분기에 이걸 보여줘야겠죠. 1분기 실적을 까놓고 봤더니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못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HPSP라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이 차트가 너무 이쁘다는 게 지금 전형적인 이제 뭐다? 주가 계단식 상승하는 구간대요. 상승하는 구간대고 지금 추세도 너무 잘 지켜서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다만 이 5만 원이 정말 강한 저항은 맞아요. 저항은 맞는데 이게 지금 왜 또 의미가 있느냐? 이 저항 구간에서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앞에 있던 산에서 거래가 크게 안 터지고 있어요. 크게 안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크게 붙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뭉텅이로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다? 현재 구간이 너무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PSP라는 기업이 4만 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고가 패턴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고가 패턴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저항이 5만 원이라고 했죠. 강한 저항이 5만 원이고 우리가 조금 더 고점을 잡아도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과거 고점을 한 5만 5천 원 정도다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신고가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한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향후 신고가를 통한 목표가가 한 8만 원 정도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얘기했다시피 4만 원을 깨면 안 돼요. 4만 원을 깨면 안 되고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수익 중이지만 4만 원을 깨버렸을 때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조정을 내가 못 감당할 것 같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 차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의 전략은 내가 4만 원을 잡고 가든지 4만 원을 잡고 가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차익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HPSP 말씀 주셨네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역시 오늘도 열일하시는 섬세한 파트너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강태공 파트너와 계속해서 좀 키워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바이앤셀 끝난 이후에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에서 우리 강태공 파트너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오늘 검색하시면 파트너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방송 켜주실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파트너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도 세워나가보시죠.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혹시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역시 우리 단골 종목이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만 3,200원, 70%요. 70%요? 예. 예, 15만 3,200원에 70% 비중 엄청 크시네요. 믿음이 또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가격 좀 내려와 있어서. 저번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또 이게 네. 밀려가지고. 아, 반등하는 것 같아서 더 태웠더니만 예. 밀려서.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에코프로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코프로 비중 무려 70% 가지고 계신데요. 파트너님, 우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실 2차 전지는 믿음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 뭐 설명을 안 해도 사실 시청자님께서 더 잘할 거 생각은 해요. 다만 이 15만 2천이라는 평단가가 혹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왔던 구간인가 아니면 지금 조정 줄 때 추매해서 15만 2천 원 평단이 낮춰진 구간인가요? 조정할 때 이런 거예요. 조정 줄 때 주셨구나. 일단은 굉장히 불안정한 자리는 맞아요. 불안정한 게 뭐냐고 하면은 주식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진짜로 강심장이 아니면 매매하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그냥 너무나도 전에 있던 고점 자리에서 지금 시청자님께 들어갔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조금만 더 맞고 조정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서 표현하는 뭐까지 나옵니까? 쌍봉이라는 리스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차피 에코프로는 가긴 가야 돼요. 왜? 지금 최근에도 나오는 게 계속해서 정부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에요. 코스닥.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찾아보면요. 2차 전지 섹터들도 많이 주워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고 하면요. 딱 하나예요.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인터배터리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ESS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08조였나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원전 때문에. 원전 때문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원전 관련되는 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원전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원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필수로 따라오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에는 전기차 캐즘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뭐도 있냐고 하면요. 최근 이런 이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최근 전기차 구매 문의량도 급증했고요. 판매량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라고요. 굉장히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못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에코프로는 여기 구간이 너무 뭐다? 악성 매물이란 거죠. 악성 매물.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가기 쉬워요. 왜?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여기서 출매했던 사람들이 이 구간 왔을 때
차익하고 갔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다? 절대 추매도 안 하고 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서 죽어라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뭐예요? 매도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코스닥 2부제라고 하죠. 2부제. 2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2부제의 목표가 간단해요. 연기금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연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기관 매수 이런 자금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이 코스닥실 기업들에 있어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특정 자금은 테마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제를 도입해서 연기금 자금을 집어넣겠다라가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주요 핵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필수다. 그럼 이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이 안 가는데 어디 밑에 동생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시청자님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0일 이동평균선대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는 사실 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비중 축소를 하든지 그때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시장 하락에 따른 모멘텀이니까 그냥 버티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에코프로 말씀 주셨고요. 시청자분께도 많은 도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저희 바이앤셀에서는 3가지 방법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받고 있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WCP요. WCP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000원에 15,000원에 17%입니다. 15,000원에 17%. 예, 금액 예. 좀 내려와 있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여기 산지 좀 오래되거든요. 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잠깐 올라갔을 때 제가 못 네. 봐가지고 아. 알기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좀 올라갈 추세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팔 수 있는 시기에 못 파셔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WCP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은 17% 가지고 계신데요. 또 내가 좀 더 위에서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저는 이거 좀 더 위가 아니라 더 많이 위에 봐도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거 매수를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15,000대 나오려면 좀 됐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언제 하셨나요? 예, 한 1년 24년도 24년. 말경에 했습니다. 말경이에요. 혹시 지금 WCP 같은 경우가 너무 일단 기대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전에 설명드렸으니까 2차 전지 전체적인 시장 업황성에 대한 건 그냥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사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에코프로가 나쁘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코프로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에코프로가 이미 아까 보여드렸을 때 이미 지금 오른 자리가 한 3배, 4배는 올랐어요. 근데 지금 그 다른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 못 올랐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전에 있던 한 고점까지만 올라가 준다고 하면요. 대략 한 50% 정도만 올라가면은 전고점에서 강한 저항을 맞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2차 전지들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다시 향해 간다는 거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강세라는 거고요. 그럼 다른 못 올라갔던 2차 전지주들이 50%보다는
시간에 더 크게 올라갈 종목들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WC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뭐 어디서 빛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 ESS,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이런 분리막 이제 수출 이제 호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사상 최대 실적인가요? 사상 최대는 아니고 실적 개선이라는 기대감이 따라오는 기업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차트만 사실 이 WCP라는 기업의 모멘텀을 모른 상태에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한 3만 원, 5만 원까지 홀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현재 가슴 아프지만 상장 이후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 기업의 지금 공모가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과거에 상장됐을 당시에 이 당시에 들어왔던 우리가 공모 참여자라고 하죠. 공모 참여자.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요. 통상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매도를 못하게 잠금을 당해요. 이 보호 예수 물량 설정이 당하죠. 그럼 이 자금이 뭐 할 시간이 없었다. 엑시트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공모에 참여하는 자금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엑시트 흐름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이런 차트를 만들고 ESS가 따라오고 2차 전지 모멘텀을 붙인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다시 6만에서 8만까지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오히려 지금 그냥 묻어두시고 가지고 가셔도 괜찮겠다.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큰 목표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WCP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도 또 전화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점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EH요. BH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300원에 6%입니다. 네.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6%요. 6%. 금액이 네. 좀 내려와 있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매수 가격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봐도 될지 궁금해서. 좀 더 기다려봐도 될지 그 부분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BH 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파트너님. 매수가가 25,300원이라서 지금 현재가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대요. 파트너님께서 지금 약간 한숨 쉬신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일단은 제가 한숨 쉰 건 다른 게 아니라 오해 안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모멘텀은 너무 좋아요. 모멘텀 너무 좋은 게 뭐냐고 하면 사실 BH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에 좀 많이 못 받쳐줬어요. 그래서 작년 실적이 좀 무너진 상태긴 합니다. 무너진 상태고 BH는 지금 그럼에도 올해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또한 2배 정도 또 증가할 거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매수 가격이 25,000이라는 게 보면은 거의 지금 역사적인 현재 저항 구간이거든요. 저항 구간. 저항 구간에서 너무 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BH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제 또 아이폰이 뭘 출시하겠답니까?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하죠. 이게 지금 엄청 흥행 예감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까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제 지금 이 대표적이었던 게 이 BH도 이 당시에 아마 동일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아이폰 이제 그때 10이었나요? X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그때 끌어올렸던 게 이거예요. 그 판매 실적 호조로서. 그래서 지금 애플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닥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정말로 이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BH 같은 경우도 과거 그런 모멘텀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과거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한번 또 끌어올렸던 것처럼 여기서 제2의 파동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저항 자리에 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 15,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고 가셔도 좋고 이 15,000원대를 깨지 않았을 때는 이 애플 아이폰
아이폰에 대한 이 폴더블 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뉴스에 조금 집중해 보시고 판매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BH 종목 상담 좀 받으셨고요. 많은 도움이 또 그리고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유튜브 댓글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잘 살자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삼화 네트워크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3,551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금액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언제쯤 매수가로 올까요? 진짜 눈물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요. 파트너님. 삼화 네트워크스 매수가 너무 높으신데 3,551원이시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탈출을 해봐야 될까요? 이 사실 진짜 이 엔터주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일단 한알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줬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현재 삼화 네트워크스 이런 거는 지금 언제 올까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올 거예요. 왜냐고 하면 지금 차트가 보다시피 지금 거의 역사적인 바닥이거든요. 과거 늘 그 터치했던 구간대에서 반등, 터치했던 곳에서 반등인데 지금 사실 터치했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 무너진 게 삼화 네트워크스의 이유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시면 좋은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차트를 무너뜨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냥 결국에는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악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너졌고, 최근에 또 뭐까지 있었습니까? 이란 전쟁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또 무너졌다 보니까 이걸 빠르게 회복만 해주면 된다라 생각하고 있고, 또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얘도 동전주입니다. 동전주고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은 다행히 나왔어요.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뭐 해야 된다? 7월 달 되면 지금 정부 정책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7월이 되면은 동정주는 코스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올려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3,000원은 언제 갈까요? 라고 하면 사실 이건 중국과의 어떤 모멘텀, 우리 콘텐츠, 엔터주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뭐 어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크게 가긴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중 이 회담이 미뤄졌습니다. 미중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이런 또 회담이 또 재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줬을 때 반등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를 좀 생각해보고 조금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좀 더 길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김봉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LNF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1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은 그래도 김봉준님의 매수가보다는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한 진단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지금 LNF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진단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LNF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보유 전략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일단 이제 LNF가 아마 이제 문의 주신 게 내가 뭐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나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오늘따라 굉장히 2차 전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다 똑같습니다. 얘기했죠. 의심하지 마라. 우리 이제 천주교 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복 받을 거다. 의심하지 마세요. 2차 전지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의심 안 하셔도 되고, 다만 현재 지금 보면은 이 LNF가 현재 지금 사실 이 에코프로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죠. 많이 적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생각해요. 자, 하방 추세도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월봉상 하방 추세가 나온 자리에서 이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 장기 평대 저항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완전한 이게 뭐냐고 하면요. 가두리 형식입니다. 보다시피 돌파 나오자마자 여기서 위아래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일본 역시도 그래요. 일본 역시도 지금 위아래로 돌리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근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평단가가 11만 5천 원. 약 수익이잖아요. 비중이 지금 한 15%, 한 20% 채워도 돼요. 20% 채우는 자리는 어디? 이런 데 꼴이 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최근 매수하셨으면 매수 잘하셨어요. 근데 굳이 더 위로는 매수할 필요 없고 아마 14만 원에서 또 강한 저항 맞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 쭉 뚫어내면 또 신고가입니다. 못 뚫어내면 당연히 우리 흔히 잘하는 박스권이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평단가가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럼 비중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이 박스권에 그대로 맞게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 11만 원, 얼마였죠? 이게 지금 좀 지워보고 14만 원을 돌파했을 때가 본격적인 시세 방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을 최소 목표가로 보고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LNF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LNF, 우리 바이앤셀의 단골 종목들인데요. 많은 도움을 좀 얻어보신 분들, 계속해서 강태공 파트너와 함께 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N밴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N밴드에 강태공을 검색하시면 파트너님 찾으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도 또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점심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이거 오늘 네. 바이앤셀 종목 상담할 때 네. LG엔솔을 26만 원에 10% 샀어요. 어떤 종목 사셨어요? LG엔솔. LG엔솔 사셨고 네, 바이앤셀 네, 네. 방송할 때 사셨다고요? 네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6만 원에 10% 샀는데요. 네, 36만 원에 10%. 작년에 12월 네. 달에 네. 44만 원에 팔고 네. 지금 이 가격이 제 생각인데 최저로 가까이 널쳤다 생각하고 오늘 들어갔는데. 네. 44만 원에 파셔가지고 좀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생각하셨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봐야겠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계시고요. 36만 원에 저희 바이앤셀 보시다가 매수하셨대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청자님 거의 이런 상담을 안 봐도 될 정도 거의 고수인데요. 굳이 상담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2차 전지는 의심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만 충분하다면 목표가를 가지고 갔을 때 100만 원을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걸 LG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꼭 뽑았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이 진짜 너무 잘 팔았던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 이 당시에 팔고 나서 바로 급락 나온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포드였나 그 어디서 이제 그 해지를 했죠. 계약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회사에서의 전기차 판매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인 배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했던 사연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악재나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와서 계속 무너뜨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에 지금 이 기업이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던 게 에너지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거는 지금 믿어 의심치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판매 매출이 지금 LG 솔루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얘기하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올해 기회를 잡겠다라고 지금 회사가 발표하는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도 LG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테슬라에도 또 이제 판매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사실 이 삼성 SDI보다는 조금 이제 삼성 SDI가 좀 제일 빠를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 또 따라오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지금 결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 다음에는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마 27년이면 테마를 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흐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현재 저는 진짜 너무 잘 샀어요. 너무 잘 샀고 다만 시장이 조정이 주니까 조정 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월봉상 흐름 보면은 하방 추세를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네네. 그래도 30만 원대를 크게 깨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빠진다고 하면은 혹시 이 당시에는 매수하셨을 때 그 비중 몇 퍼센트 들고 가셨었어요? 10%. 10%요. 아, 그럼 10%.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제 자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줄 때 추매하셔가지고 한 네네. 15에서 20 들고 가도 되고 지금 어쨌든 이번 달 중으로 다시 한 37만 5천 원 위로 못 올린다고 하면 하방 추세 때 들어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문자 메시지 함도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성우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아, 본전 언제 올까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성우의 본전 우리 언제 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옵니다. 오고요. 저는 사실상 네. 진짜 이런 종목 와야죠. 상담, 종목 상담 방송이 너무 좋은 게 가끔씩 저도 안 보고 있던 기업들을 또 시청자분들이 막 찾아서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이 또 있었구나 스스로 또 다시 알고 가요. 성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보자 14,000원. 아이 지금 사실 걱정할 부분도 아니야 생각하고 있고 현재 성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 반사익을 크게 받아야 될 기업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움직임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얘 이쁘다고 하는 이유는 차트가 너무 이뻐요.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자마자 올려버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켜줄 거 다 지키면서 밑꼬리까지 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이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윗꼬리를 제외하고 여기 보통 이렇게 5개 정도 손을 그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잘 못 그었는데 5개 정도 그으면 한 5분의 3 위치. 딱 이 위치가 눌림목 조정 분할 매수 위치예요. 그래서 딱 나오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차트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고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고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성우 말씀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Y솔 질문 주셨고요. 7,3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래전 매수하고 보유 중이에요.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이제야 드디어 매수가까지 올라왔습니다. Y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뭐 헬스케어, 바이오 쪽 영역으로 엮이는 애들도 한번 들고 와도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Y솔은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크게 많이 없으니까 짧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냥 차트적으로 좀 집중할게요. 지금 기술적인가 과거에 그냥 기술적으로서 반등해주던 구간대죠. 반등해주던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 때 돌파도 나와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방 추세 돌파하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8,000원이 강한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드는지 봐야 되고 이 8,000원을 뚫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300원. 완전 매수가네요. 완전 매수가에다가 지금 비중도 10%. 사실 이거는 지금 걱정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만 더 밀리면 또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들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 보고 나올 때 충분히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전 장기적으로 일단은
한 12,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와이솔 말씀 주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태공 파트너님 세례명 미카엘 하셔야 된다. 대천사다. 라고도 남기시고 계십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는 오후장 전략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후장은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종목들을 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금이 엄청 안전자산 부각받고 급등했던 것처럼 이란이라는 전쟁이 터지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원유에 대한 부분,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서 지금 원전에다가 지금 108조였나요? 107조였나? 근데 이것도 기존 1차 때는 절반에서 절반. 그러니까 그만큼 원전의 중요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부분을 재가동률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 대한 실패라기보다 탈원전에 대한 그 정책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 실수한 정책이었다 인정을 하면서 최근 다시 이 투자 프로젝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적어도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원전 해체도 곧 나오기 시작하죠. 원전이 오래 했으면 또 안정적으로 해체까지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최소 500조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예상이 돼요. 과거에 이제 남북경협,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남북경협으로서 북한 재건 프로젝트가 약 480조였다라는 이 규모 전망이 나오고 남북경협 관련 수혜주들이 10배 수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원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최소가 500조라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원전 관련 수혜주들을 지금도 매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과 같은 전쟁이 심해졌을 때 이 원전이 뜨기 때문에 ESS도 뜨는 거고요. 재생에너지가 뜨기 때문에 ESS도 뜨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근본적인 거는 이 원전이 되었든지 재생에너지가 되었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또 전략을 또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장은 뭘 보시면 좋다. 그냥 미래를 위한 투자,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오후장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강태공 파트너와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온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까지도 저희 바이앤셀 끝난 이후에 켜주십니다. 이제 유튜브에 이데일리 TV처럼 이데일리 온 역시도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강태공 파트너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오후장 전략 똑똑하게 같이 세워가 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좀 힘들다라고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강태공 파트너님께서 엠밴드에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이 시장의 인사이트 공유를 해주십니다. 엠밴드에서 강태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엠밴드 공부방 나오게 되고요.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강태공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자, 그럼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또 오늘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파트너님 오늘 역시도 감사드립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